정치 구구단 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께 질문 드리기 전에 조금 전 이야기, 인광기 위원과 나눴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검경 수사권 조정, 마치 여기까지 자유한국당이 갈 것처럼 비춰지는 데 대해서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일부 정치 경찰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논평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대변인이 지목한 대상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울산경찰청의 일부 정치경찰에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장본인들이 경찰 조직 자체가 모욕을 당했다며 이를 침소 봉도해 이번 사안과 무관한 일선 경찰을 선동하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공작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정치 경찰,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응하는 것은 뭐 상당히 이제 격하게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쓴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찰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가서는 곤란하다고 지금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판단한 건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흥분할 만한 내용인 거는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4가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실에서 그 건설업체 선정 관련했다는 거가 있고, 또 형과 동생이 했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 시절의 정치 자금 문제인데 이것을 제보한 사람은 그 민주당의 지금 예비 후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MB 수사 때 이제 쭉 봐왔지 않습니까? 사람을 잡아들여서 다른 여죄를 부른 다음에 네가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뭐 구속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장 후보에 대해서 수사가 이 시점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주 강경하게 나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표현은 뭐 부적절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경찰의 수사가 적절하지 못한 시점에 있어서 수사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과한 데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이게 경찰과의 전면전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서는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울산 경찰청장과 일부 정치 경찰로 뭔가 선을 긋는 듯한, 그렇죠. 우리가 경찰 전부와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윤태곤 실장 생각은 어떠세요?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뭐 선거 기간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가 다반사긴 하죠. 지금 여당이 야권일 때도 뭐 표적 수사 아니냐 이런 식의 공방 많았는데, 전 너무나 이게 좀 현명하지 못하고 전술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이거 뭐 민정수석이 지시한 거 아니냐, 뭐 혹은 아니 김부겸 장관 경찰을 이제 총 관리하는데 당신도 정치인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라는 식으로 공방을 벌이는 게 입장을 밝혀라.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효과적이었을 예.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뭐 황운하 그 치안관 보고 이야기한 거지 경찰 보고 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장제원 대변인 논평 보면은 경찰 전체를 지시 대명사로 사용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찰이 이제 한 14만 15만 아닙니까? 가족까지 치면 한 3, 40만 되겠죠. 이걸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게 정말로 현명하지 못한 처사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도 사라지고 뭐 행안부 장관도 사라지고 지금은 심지어 황운하 치안감도 사라지고 일선에서 진짜 일하는 경위 뭐 경사 이런 분들이 1인 시위하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뭐 우리가 개돼지입니까 이런 거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그 경위나 경사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긴들 뭘 하겠냐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송정호 변호사, 조국 민정수석 일단, 예. 이야기까지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삼각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선을 그으면서도 분명히 이것은 정태근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냥은 안 넘어가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의도가 만약에 보이는 거죠. 하려면은 어차피 정치 공방인데 그걸 먼저 하는 게 차라리 나았겠죠. 지금 이제 선과 거꾸로 되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해도 지금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경찰들하고 싸우네 이 프레임을 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표현상의 문제 말입니다. 표현상의 문제. 이 정치 언어. 정태근 의원님 정치권에 실제로 몸도 담으셨고 현역 국회의원 활동도 하셨는데 정치인들의 언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국민들의 감성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이 두 종류의 국민이 있잖아요. 두 종류의 국민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국민들 전체로 봤을 때 다수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데 자기 지지자인 국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시원하다. 그래서 주로 이제 후자를 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보다도 품격 있고 납득할 만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보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쉽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용인돼 왔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설화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 설화를 일으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온라인에서 자기를 열심히 지지하고 있는 네티즌들을 향해서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정치가 아니라 전체 국민을 바라보는 이런 정치를 할 때에 생각도 정지되고 또 타협의 여지도 생기고 이런 정치가 가능한 건데 지금은 철저하게 정파적 이익을 가장 최우선시 놓고 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언어가 구사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언어는 앞으로도 바뀌기가 어려울까요? 차라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형편이 좀 낫는다면은 뭐 5%, 10% 강성 지지자가 아니라 한 30%, 40% 국민만 바라보도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보이니까 5%, 10%만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3, 40%는 멀어지고 자꾸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돼 있는 건데 이걸 못 끊는 게 답답하고 좀 전략적으로 볼 때도 이렇습니다. 바깥의 사람들이 조금 무리라고 할지라도 당이 지금 이건 우리가 전략적으로 조금 부작용이 있더라도 확 밀어붙여야 됐대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또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대표가 처음에 이제 운을 떼고 대변인이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걸 진짜 이걸 할 만큼 한 거다라는 총력을 기울일 거라는 판단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들 말에 자기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돌아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 자유한국당은 위기의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검찰, 경찰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경찰, 검찰이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얼마 전에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 집에 갔다가 부인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15일 날. 그러고 나서 딱 20일 날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딜 가냐. 박종철 열사 아버님한테 요양병원을 찾아가서 사죄를 합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진작했어야죠. 이 경찰,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하려고 했으면. 근데 서로 지금 정치적인 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권당에서 봤을 때 집권당이나 정부가 바라는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야당의 눈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무리한 수사를 우리가 강력하게 저지하지 않으면 일선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아주 표현을 적절하지 못하게 한 거죠. 예, 장재원 의원은 뭐 페이스북에 그런 거를 올린 것 같아요. 달을 보라고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서 뭐라고 하는 거다. 내가 낸 논평을 잘 봐달라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자신이 대신 좀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하니까 홍준표 대표는 최근에 와서 조금은 그 화법이 온건해졌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 나와서 별로 안 하기도 했는데 그렇던데요. 뭐 여전하던데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자, 이철성 경찰청장 오늘 기자들과 정례 기자간담회 하는 날입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안 표적이나 의도적 수사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일종의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서로가 냉정을 찾아야 한다. 서로가 자제해야 한다. 경찰청장 기자들이 여러 차례 질문했는데 저 대답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뭐 경찰청장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내 식구 내가 챙긴다. 또 경찰청장이 좀 시원하게 말해주길 바라는 이제 조직의 어떤 분위기도 있겠지만 저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저 정도면은 합리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른바 미친 게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이 공방이 이제 좀 잦아들 걸로 보세요? 네, 찾아들 겁니다. 찾아들 거고 명확한 혐의나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선고를 지금 90일도 안 남겨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치 탄압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당선돼도 그럴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당선 무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가 이 시점에서 특히 야당 인사를 상대로 해서 계속되어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철성 경찰청장이 의도적인 수사 아니다, 표적 수사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비리가 나왔으니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점이 하필이면 지방선거 전이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이제 정태근 의원님 말씀에도 일부 수긍이 갑니다만은 이제 울산이라는 곳의 이제 특성이 자유한국당이 쭉 집권을 지역 정부는 집권을 해온 곳이지 예.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떤 범죄나든지 이제 의혹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그런 거는 자유한국당 쪽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호남에서 벌어지는 많은 의혹들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다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또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눈에 보이는 건 안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 끝나고 하면 된다. 이거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그 정태근 의원님 말씀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수사기관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수사기관이 범법 혐의를 포착을 했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논란의 소재가 될까 봐 걱정을 해서 수사 시기를 조정을 한다. 이것도 또 정치적인 건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나고 저는 이제 뭐 김기현 시장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이분이 억울한지 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난 다음에 수사해 보니까 그때 이런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유권자들 그리고 이제 뭐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때는 또 경찰 보고 왜 당신들이 똑바로 하지 못했냐,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 것도 배임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윤태곤 시장 생각에 대한 우리 정태근 의원님 생각은요? 만약에 이제 당선 무효가 와서 그래서 이제 다시 선거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국고 손실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저는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을 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그 당사자도 유권자들도 느끼는 순간 정치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제 추측으로는 아마 이번에 저 수사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김기현 시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지만 예. 울산에서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제가 보기엔 지금 못 이긴다고 봅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우리 그 강남을에서 홍사덕 후보 사건 터졌을 때도 안 그래도 제가 그 마찬가지고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거 당일에 홍사덕 후보를 비난하는 흑색선 전물이 우체통에 쫙 깔렸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행범인 경우,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사하라 이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김기현 시장의 주변 사람들을 다 하는데 예를 들면 김기현 시장이 정책적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배려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자치단체 일반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장 부속실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실입니다. 시장 부속실은 시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제보 하나도 민주당 시의원으로 예비 등록한 사람의 제보예요. 그럼 확인된 내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시장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굳이 이러한 그 수사를 선거를 앞두고 그것도 2달 반을 앞두고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윤태곤 시장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래도 약간 생각이 달라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타스트 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참여정부 말에 어떻게 써야 되는 게 옳은 거냐? 이거 분명히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압도적인 대선 주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압수수색하고 다 잡아 넣었어야 맞는 거냐? 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로 돌아갔을 때 제가 만약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당시 민정수석 이런 사람이었으면은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서는 나오는 건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찰도 이런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 호남 지역에도 있는 거 하고 뭐 호남에도 이제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원 명부 유출 사건 이런 거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빨리 하고 어디든지 엄정하게 같이 하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 수사기관 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뭐 검찰과 경찰이 그렇겠죠.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이 정말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동안 엄정하게 수사를 해왔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논란은 있지도 않을 겁니까? 그죠? 있지도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수사기관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태근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측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됐으니까 못 갔어요. 천안함 올해가 벌써 7주기 아닙니까? 예, 천안함 맞아서 국립묘지에 있는 그 묘역을 참배하는 사진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 자리에 같이 가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명의의 조화는 우리 측근들이 갔다가 놓았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재임 중에 저렇게 많은 나라를 지키다가 그 병사들이 그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짐이 컸고, 그래서 나중에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폭격이 나니까 우리는 그럼 비행기로 가서 때리면 안 되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님께서 지금 한 2년 전에 회고록을 내셨잖아요. 근데 그 회고록이라는 게 좀 그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게 다가왔어요. 왜요? 그래서 그건 이제 자랑만 하는 회고록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선거 준비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번 과정 저는 이제 꼭 진짜 구속 수사를 안 하고 사법 판결이 난 다음에 법 집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가 계신 상황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회고록을 집필하는 과정들을 한번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김효재 의원을 통해 가지고 SNS에 이제 글도 오늘 저 천안함 참배와 관련해서 글도 올리셨던데, 김효재 의원이 대신 올렸죠. 근데 그런 그 대외적인 정치 활동보다도 그런 이제 그 진솔하게 회고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그 안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천안함 폭침 8주기를 맞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인 김여재 전 정무수석을 통해서 방명록에 저렇게 적었습니다. 매년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결코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 대신 저와 함께 일했던 참모들이 저의 마음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실 저는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누가 썼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었는데, 김여재 전 정무수석이 대신 쓰고 아마 측근 중에 누군가 SNS 계정을 대신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올린 것 같은데, 윤태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이 전 대통령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안함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재임 중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외환 위기 극복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무게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 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이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 뭐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 여기서 엿보이는 거 한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 전 대통령 다를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그냥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해서도 말이 없잖아요. 전달되는 것도 네. 없고, 이 전 대통령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낼 것 같다라는 걸 보여준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묵묵부답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이분이 뭐 불만이 있는지 좋게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본인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겠는데, 이게 재임 중이나 아니면 퇴임 후에, 물론 여기 참배는 매년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유가족들과 무슨 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라는 게 좀 축적이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데 오늘 검찰이 구치소로 방문조사 가겠다고 했는데 오전에 변호인 접견한 자리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조사는 난 받지 않겠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정말로 전략 전술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처럼 그냥 이제 입 탁 닫고 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겠다는 아닌, 뭔가 이제 기술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 대해 가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내달 10일에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전 대통령 차라리 이건 내가 보이콧을 해가지고 검찰이 그냥 기소하게 해서 법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유리한 부분에 대해 논파하겠다, 그런 전략 아닐까요? 정태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입장을 수정할 시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만약에 그 다른 예를 들면 일부라도 사실로서 인정하고 내가 용서를 구한다라고 했으면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훨씬 전에 국민들한테 사죄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은 뭐 영장이 사실 청구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간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고 그렇다고 보면 20일 있다가 실제로 공소 제기가 되면 그 제기된 공소 내용, 그 공소장에 딸린 여러 가지 수사 서류들을 그때는 이제 변호인들이 다 보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술에 대해서 변경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간다고 봐야 됩니다. 처음에 변호인단에서는 검찰이 방문조사 오면 예전에 검찰에 나가서 들었던 질문을 또 하면은 거긴 답변 안 하고 다른 질문에는 하겠다는 뉘앙스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다가 오늘 오전에는 전면 거부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좀 바뀐 걸로 봐야 하는지. 바뀐 거로 봐야죠. 그전에 그건 변호인들의 입장이었는데 일단 구속되고 난 다음에 변호인도 지금 계속 면회를 하고 있고 가족들도 지금 매일같이 면회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주변에 대한 수사는 또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 수사를 응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했겠죠. 여기 접견 과정에서요. 예. 조금 변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면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법정에는 계속 나올 걸로 보세요? 저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 나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은 정치 자금이고 뇌물이 아니고 혹은 또 이런 부분은 나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고 분리해서 대응할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까지 대응해 보면은 아마 법정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두 분과 말씀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2018년에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참담한 현실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4월 6일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어쨌든 구속 기간이 6개월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말이죠. 6개월에 재판 끝내기 어렵겠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에도 또 검찰이 추가 기소 형태로 해서 그 구속 기간을 연장시킬 것 같은데 검찰이 반복적으로 추가 기소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그 구속 기간을 연장시키는 게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들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겁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이 동부구치소 방문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나는 이 조사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검찰의 방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조사관 담당 검사들 보내겠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지 못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자결제로 개헌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개헌 열차는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뭐 이낙연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봐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에 붙여지게 되면은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러니 국회가 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하더라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청와대가 좀 생각을 바꿔야지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들도 통과 안 될 걸 알잖아요.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합의인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민주당에 대해서 개헌 내용에 대해서 협상 정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지금 그 아까 이정미 대표가 5당 정치협상회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적어도 민주당에 대해서 개헌 협상에 대한 정권을 부여한다라는 명시적인 약속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번째 시정연설 한 달 20일뿐이 안 된 시점에 국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개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만약 국회에서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3분의 1을 독점하지 않는 그런 선거법을 만들어 주시면 다수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받아들이겠고 이 사람이 그 장관 임명 제청도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뭐 원래 이제 분권형 개헌론자이기도 하지만 현행 헌법 하에서도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전제로 이렇게 지역 부도가 심화된
선거법만 고쳐주신다면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무조건 총리 추천이든 뭐 선출이든 그건 논의가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국회 내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앞서 집권했던 노무현 정부가 이 개헌을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문재 대통령의 생각은 그거 아니겠어요? 대선 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대선 때 약속을 이제 와서 바꾸는 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개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꿨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려워서 개헌안 발의 안 한다? 또 청와대 입장에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다라고 또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참여정부 때 교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 대통령이 그렇게 선의로 했는데 야당은 일축하고 당시 야당은 여당에서는 집안 분란만 일어나고 이게 선의를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되는구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저 정태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공은 이제 사실 야당보다 민주당은 넘어온 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대통령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면 이거는 찬성이냐 반대냐거든요. 그럼 논의를 뭐 하고 말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정권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여당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재량권을 줘야죠. 근데 지금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여당이 이 청와대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수정을 이제 안 하면은 아니 잘 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럴 것이고 수정을 해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하면 누구 마음대로 수정하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량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부결이 되더라도 그냥 이대로 부결이 되는 것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선거의 비례성도 높이고 뭐 예컨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은 아니지만 추천은 하는 식으로 나머지 당들은 다 모았는데 한국당만 동의 안 해가지고 부결되는 거랑 지금 이 상황에 대통령 안에 대해서 지지고 복구하다가 다 파토가 나는 거랑은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A, B, C로 볼 때 A는 지금께 통과된 게 제일 좋고 그다음 좋은 것은 한국당이 안 되면은 나머지 당과라도 뭔가 만들어 나가는 이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겠다라고 하는 진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들뿐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국무회의를 하는데 국무회의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은 심의하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몇 분 했냐면 40분 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장관이 발언을 했는데 한 사람도 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라든지 헌법 내용과 과정과 절차에 대한 얘기를 제기한 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 생각, 내 이 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나는 헌법 개정안에 이런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없죠, 거죠. 기본적으로. 설명만 했다는 거죠. 국무회의가 그렇게 심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의라는 거는 실제로 조목조목을 놓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기 싫었으면 며칠 전에 모여서 국무위원들이 한번 조국 수석이 3일간에 걸쳐서 발표를 할 때 그러면 우리 국무위원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조항 하나하나씩 검토해 봅시다.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대표적으로 오늘 감사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번 헌법의 내용이 보면 대통령은 그대로 있고 국회는 대통령은 8년 연임을 하는데 국회는 지금 소환제까지 동원되는 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회의 권한을 강화를 해서 이거를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는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회계감사국, 감사원을 미국 의회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는 게 미국의 사람들이 인식할 때 네 번째로 센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백악관, 그다음에 제가 하나 잊어버렸는데 네 번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좀 논의를 하든지 그냥 달랑 제안 설명하고 뭐 이런 내용 설명하고 딱 40분 만에 대한민국 헌법을 국무회의에서 40분 심의한다는 게 다른 나라에 보기에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도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그야말로 격론을 벌인 뒤에 이런 안이 발표가 됐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물론 청와대는 그렇게 설명하겠죠. 자문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라고 설명을 할 텐데 장관들의 토론 과정이 생략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 개헌안이라기보다 개헌안의 안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청와대도 내심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가지고 그냥 찬반이냐 이 토론을 할 때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넣고 빼고 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한테 상당한 재량권이 가야 되는 거죠. 민주당의 재량권이 가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서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던 개헌의 구상까지도 많이 담기는 그런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분의 생각 거기에서는 일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